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혈관 내피를 당독소가 망가뜨린다. 좀 내용이 어렵죠. 또 쉽게 생각하면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 협심증 이런 질환들의 당독소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도대체 이런 질환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정말 그러면 이 당독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기저질환이 있는데 당독소 유무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내피가 이게 전문 용어라서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혈관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벽. 우리가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에는 이제 혈관 안에는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고 떠돌아다니는 세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세포들이 잘못됐을 때 이 혈관을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혈관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이제 질환으로 연결된다. 근데 이렇게 적혈구라든가 이런 그 혈구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동맥경화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콜레스테롤 이렇게 학습되어져 왔죠. 콜레스테롤이든가 칼슘이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맥을 딱딱하게 만드는데 원인이다. 네, 그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데도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온 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이제 당독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당독소가 이 혈관의 기능을 망가뜨려서 혈관을 딱딱하게 하고, 그래서 동맥경화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협심증이나 이런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하는 그 핵심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의 핵심은 당독소다라고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 한 편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당뇨가 있으신 분인데 당뇨가 있는데 혈관에 손상이 왔다. 즉 혈관에 상처가 나기 시작했는데, 상처의 원인 제공을 누가 하는 거냐? 당독소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혈관에 상처가 나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원인을 제공하냐? 그거는 혈관 속에 있는 적혈구 세포, 적혈구 세포에 거기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산소를 우리 그 세포에다가 전달해주는 아주 특화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죠. 이 세포가 포도당이든가 당독소가 여기에 들러붙으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HbA1c. 우리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당화혈색소라고 하죠. 이 당화혈색소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차이죠.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4.5에서 5.5 사이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강하다. 그런 거고, 실제 이제 당뇨 전 단계는 5.6에서부터 6.5 사이를 얘기를 하는, 2 이상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당뇨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5.0입니다. 이렇게 되면 5.0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몸에 있는 적혈구 숫자 100개 중에서 5개는 포도당이라든가 이런 당독소가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7개가 되면 당화혈색소가 7.0이다 그러면 7개가 붙어 있는 거고, 10이다 그러면 10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10개가 이런 그 HbA 당화혈색소로 변형된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요게 4개하고 6개, 7개 사이가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3%, 2%, 3% 이런 차이들이 우리 몸에서 데미지 주는 거는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런 적혈구, 이런 당화혈색소, 이렇게 변형된 적혈구의 HbA1c 당화혈색소가 많아지면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것이 혈관의 안쪽에 있는 내피에 있는 이 세포들을
공격한다. 당독소가 붙어 있는 이 헤모글로빈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 당독소가 직접적으로 내피 혈관 벽을 갖다가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혈관성 질환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합병 당뇨의 이런 혈관 질환에 일으키는 원인은, 혈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혈관 조직은, 이 내피 조직이라는 혈관 조직에는 혈관 내피 세포가 있죠. 세포가 있고,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 바깥에 있는 기지 물질, ECM이라고 하는 세포 외 물질이 있어요. 세포 안에 있는 요건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은 이게 세포 내 물질이라고 하고, 세포의 바깥에 있는 물질,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 걸 우리가 세포 외 물질이라고 하죠. 이 세포 외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냐? 간단하게 보시면 콜라겐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히알루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여기에 콜라겐 같은 거에 당독소가 이제 붙는 거죠. 이 당독소리 붙어서 콜라겐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그러면 이 세포의 기능들이 같이 망가지게 되는 거다.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당독소가 이 세포의 바깥에 막에 있는 요 수용체가 있어요. 당독소 수용체가. 요 수용체에 당독소가 들러붙어 가지고 이제 염증을 유발해 가지고 또 영향을 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혈관의 내피를 갖다가 망가뜨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의 내피에 당독소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투과성이 높아진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혈관,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원래 이렇게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이렇게 통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로가, 이 간격이 있는데, 요 사이가 원래는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딱 쉽게 말하면 문으로, 자물쇠로 이게 잠가버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평소에 이렇게 잘 잠겨져 있어서 어떤 고분자, 혈액 속에 있는 고분자 물질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이 혈액 피 바깥으로 못 나가게 돼 있거든요. 못 나가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원래는 세포와 세포의 간격이 일정하게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딱 막는 이런 자물쇠들이 잘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 당독소가 붙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세포와 내피, 혈관의 내피,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 간격이 요 간격이어야 되는데, 요 정도의 간격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헐거워지겠죠. 그러면 이 혈액을 타고 다니던 이런 고분자 물질, 원래는 이쪽으로 못 빠져나가는 물질들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혈관 내피의 투과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 나가면 안 될 것들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뭐 염증 반응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새로운 이런 문제들이 혈관 바깥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는 이 내피, 이 혈관의 이 안쪽에 있는 세포, 이 혈관의 안쪽에 있는 이 세포들이 원래는 어떻게 냐, 이 적혈구라든가 백혈구라든가 뭐 혈소판이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으려고 하면 이것들이 붙지 못하게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에 응고가 되지 않도록, 혈액에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혈관에 이렇게 세포들이 막 들러붙어 가지고 떡이 돼서 혈관을 막지 못하도록, 여기에 들러붙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피에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평소에 이게 당독소가 많아지거나 적혈구에 당독소가 많이 들러붙어 있게 되면, 헤모글로빈 이런 데 많이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혈관의 내피 세포에 들러붙게 돼요. 이런 것들이 들러붙고, 그러면 이 내포 조직들이 이제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혈관을 막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심장에서 일하면 이게 협심증이 되는 거고, 뇌에서가 이제 일하면 이제 스트로크 같은 게 오는 건데, 그래서 뭐냐, 이 당독소가 많아지면 이 내피세포의 특성이 바뀌어요. 원래는 이렇게 붙어서 혈액이 응고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기능들이 원래 정상적인 기능이 있는데, 당독소가 많아지면 이게 거꾸로 바뀌어요. 응고를 촉진하는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당독소는 우리 세포의 정상적인 그런 어떤 기능들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0대, 20대 때에 협심증이 오거나 동맥경화 오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죠. 대개 이렇게 심장 질환이나 혈관에 스텐트 끼우거나 이렇게 이런 혈관 질환이 오는 사람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최소한 40대 이후입니다. 50대, 60대, 뭐 70대로 가면 더 심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혈관을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질환들이 점점 많이 생기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 몸의 당독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혈관의 기능들은 점점점 떨어진다. 앞에서는 원래는 이 혈관의 내피에서 보면 아까처럼 항응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응고를 촉진하면서 오히려 혈관이 좁아지게 만들고 혈류의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숨이 안 차는데 지금은 조금만 해도 숨차고 피곤하고 뭐 식은땀 나고 뭐 손발이 감각이 없고 이런 것들이 다 혈관이 망가지는 건데,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데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다 뭘로 봐야 되냐? 당독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내가 먹는 음식이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당독소 장비를 가지고 임상을 한 겁니다. 측정합니다. 이게 실제 유럽에서 측정해서 여러 이제 논문에 이미 발표된 건데요. 임상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뇨가 있는데 당독소 측정기로 측정해 봤더니 당뇨가 있는데 이 값이 2.5 미만이면 합병증이 없어요. 합병증이 없는데 내가 당뇨가 있는데 이 당독소 수치가 2.5에서 2.75 사이다. 그러면 미세혈관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7에서 3.0이면 거대혈관, 이게 동맥 같은 거죠. 이게 심장, 관상동맥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동맥이라든가 뇌로 가는 이런 동맥들, 이런 것들에 이제 질환이 오는 거고, 만약에 3.0 이상이다. 그러면 미세혈관, 거대혈관 다 생기는 거죠.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2.5 이상, 이렇게 2.7 이렇게 이런 분들은 어떤 거 느끼느냐? 평소에 많이 피곤하고 힘도 없고 쉽게 지치고 손발이 저리거나 춥거나 뭐 감각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게 되면 잘 아물지가 않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러냐? 당독소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당독소.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는데 이 수치가 이렇게 높다. 그러면 이 합병증들을 일으키는데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냐면 당뇨가 없는 심근경색 환자입니다. 심근경색이 가족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죠. 뭐 심근경색이 있는데 만약에 이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이 당독소를 측정했더니 2.6 이하다. 2.6 이하면 1년 후에 생존율이 98%예요. 1년 후에 98%. 그러니까 당독소를 2.6 미만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 1년 후에 100명 중에 98명은 살아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다른 그룹은 심근경색이 있는데 당독소가 2.6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 1년 후에 생존율은 70%예요. 즉 뭐냐, 1년 동안에 30%, 약 100명이면 70명은 살아있지만 30명은 사망한 거예요. 30명은 사망한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똑같은 심근경색이 있는데, 심근경색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당독소가 2.6 미만이냐, 2.6 이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생명이 1년 안에 30%가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 정도로 이게 당독소가 우리가 기저질환이 있게 되면 아주 치명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한테서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면 혈당에 당뇨가 없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정상인 것처럼 보이죠. 정상인데 정상 레벨에서도 낮은 정상 레벨이냐 높은 정상 레벨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이 진단할 때 보면 뭐 당화혈색소는 정상이니까 뭐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화혈색소 값은 그런 건지 모르지만 당독소가 높다라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당독소까지 같이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또 다른 사례입니다.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 동맥경화 있는 환자인데 당독소 값이 2.9에 2.9 이하가 되면 5년 내 생존율이 98%예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를 가지고 있는데 당독소가 2.9 이하다. 그러면 생존율이 98%인데 만약에 2.9 이상이다. 그러면 5년 내 생존율이 70%밖에 안 돼요. 30%가 떨어지는 거죠. 이 정도로 똑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당독소의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독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적게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혈관계 질환이 지금 있거나 뭐 협심증, 뭐 동맥경화, 뭐 다양한 질환, 관상동맥 질환이든 내가 스텐트를 꼈던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만약에 있으시다.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당독소를 무조건 낮춰야 된다. 그것이 생명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독소가 우리 이 몸에서 얼마나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지는 건강할 때 모릅니다. 근데 내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혈관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데 당독소가 높다. 그러면 아주 치명적인 이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독소가 단순하게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질과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권합니다. 당독소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2.0이다. 그러면 저는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건 절대 안 된다. 2.0 이하로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식생활과 운동과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개발한 당독소를 없애는 유산균이든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당독소를 없애는 어떤 이런 그 기술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식이 조절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당독소가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결과들을 낳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환이 있더라도 당뇨가 있든 심장질환이 있든 어떤 질환이 있더라도 당독소를 조절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조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